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넘파이의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이라고 해서 이번 시간에 선형대수학의 이론을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넘파이에서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함수들, 즉 행렬을 다루는 함수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선형대수학에 대한 자세한 이론은 여러분이 따로 선형대수학 책을 보셨으면 해요. 선형대수학의 이론들을 넘파이의 함수 어느 걸 이용해서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샘플 배열 하나 만들고 시작하겠습니다. A라는 배열은 2차원으로 만들 건데요. 단순하게 1, 2, 3, 4 값으로 만들 거예요. 요 배열을 이용해서 배열을 조작하는 몇 가지 함수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배열은 전체 행렬이라는 게 존재하죠. A.T 하면은 배열의 전체 행렬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체 행렬은 행은 열로, 열은 행으로 해주죠.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을 계산하기 위해서 B라는 행렬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B라는 행렬이죠. 이 행렬이 가지는 숫자값은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력했을 뿐입니다. 먼저 행렬의 곱을 계산하죠. 행렬의 곱은 아스테리크가 아니죠. 이렇게 아스테리크 이용하면은 모든 요소들의 곱이 계산되는 거고요. 행렬의 곱은 골뱅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다시란 함수를 이용하면 되죠. 다시란 함수는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np.a, b 형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역행렬은 넘파이 바로 안에 있지 않고요, 린 ALG라는 모듈 안에 있어요. 여기 안에 IMV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역행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행렬은 정방행렬이어야 돼요. 즉 행과 열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죠. 정방행렬이 아닐 경우에는 슈도 인버스, 즉 의사역행렬이라고 해서 따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뒤쪽에서 예를 하나 만들어 보고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행렬을 만드는 i라는 함수가 있어요. 인수로는 몇 행 몇 열 크기로 만들 건지를 지정합니다. i는 단위 행렬을 의미하는 아이덴티티의 i하고 발음이 같아서 i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diag라는 함수는 대각 행렬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A 행렬의 대각 행렬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원래 A 행렬은 이렇게 1, 2, 3, 4였잖아요. 여기서 대각선 성분만 뽑히는 거죠. 트레이스를 이용하면은 대각 성분들의 합을 계산해 줍니다. 대각 합을 계산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행렬을 다루는 여러 함수들이 이미 구현이 돼 있어서 손쉽게 행렬과 관련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T란 함수인데요. DET란 함수는 행렬식이라는 걸 구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A, B, C, D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에서 행렬식은 AD-BC예요. 요 식을 DET란 함수로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결과가 0이 되면은 이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솔버란 함수. 이 솔버란 함수는 선형 방정식을 구할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x는
2, 3, 그 다음에 y는 6.8, 7.3이라는 값. 그래서 x는 2와 3을 가지고 있고요. y는 6.8, 7.3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즉 한 점은 2와 6.8, 그 다음에 또 한 점은 3과 7.3 이 두 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솔브란 함수를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솔브라는 함수는 원래는 AX는 B라는 행렬식에서 X 행렬을 알기 위해서는 양쪽에 A에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솔브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브란 함수를 이용해서 식을 구하려면은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배열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X는 첫 번째 열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C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X를 첫 번째 열로 하고, 두 번째 열은요 np.원즈를 했는데, 이거는 X 데이터가 두 개여서 두 번째 열에 일값들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은 Y를 가지고 배열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np.alg.solve A와 B 하면은 숫자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저기서 첫 번째 숫자는 웨이트에 해당돼요. 웨이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어떤 식이냐면요, y는 wx 플러스 b. 이거를 학교 다닐 땐 우리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배웠잖아요. 0.5는 웨이트, 기울기죠. 그 다음에 0.58은 바이어스, 편향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브 함수를 이용하면은 쉽게 직선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직선 방정식 이용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아직 우리가 시각화 함수들은 배우진 않았지만은 일단은 보고 타이핑 하셔서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플롯 라이브러리라는 패키지는 시각화 패키지예요. 거기에 파이플롯이라는 모듈은 그래프를 그리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듈을 plt란 이름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는 라인 매직이죠. 웹플롯 라이브러리 인라인이라고 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그래프를 바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plt.scatter에서 x와 y를 이용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봐요. 우선 산점도 그래프만 그리면요, 점이 두 개니까 이런 식으로 점 두 개가 보여지겠죠. 그런데 앞에서 웨이트 바이어스, 즉 기울기와 편향이 구해졌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선그래프를 그려보죠. x는 x, 그 다음에 y는 np. 멀티플리 x에 0.5를 곱하고 거기에 5.8을 더해서 직선식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y는 식에 의해서 계산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선형 연립방정식을 구할 때는 x값이 이것처럼 두 개만 있진 않아요. 굉장히 많은 x와 y가 있게 되는데, 그럴 때 해결하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솔버라는 함수였고요. 그 다음에 EIG란 함수가 있습니다. EIG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함수죠. np.rin_alg.eig. 앞에서 그래프 그릴 때 사용했던 여기 A라는 배열이 있잖아요. A라는 배열을 이용해서 고유값, 그 다음에 고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 두 개는요 고유값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고유 벡터예요. SVD, 특이값 분해하는 함수인데, 특이값 분해는 선형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서 특이값 분해를 설명할 건 아니고요,
svd 함수를 실행시켰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만들어지는지 보기 위한 거예요. svd는 싱글러 밸리 디컴포지션의 약자고요. a 배열을 이용해서 특이값 분해하면은 첫 번째 행렬은 u 행렬이고요. 두 번째 행렬은 대각성 성분만 가지고 있는 행렬이에요. 1차원으로 돼 있는데 굳이 2차원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이거 가지고 대각성분의 값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배열은 V의 전체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이값 분해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형대수학 책을 한번 보세요. 이거를 사용하는 용도가 꽤 많습니다. 데이터 분석에서는 특이값 분해 후 일부 데이터만 취하면은 데이터의 사이즈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특이값 분해 후 다시 원본 데이터로 돌리는 과정에서 널값이 채워진다든가 하는 거예요. 추천 시스템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영상 압축에도 쓰이는 등 활용도는 꽤 높은데요. 자세한 이론은 여러분이 선형대수학 책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엔 나와있지 않지만 트랜스포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같은 차원 내에서 배열의 모양을 바꿀 때 사용하는 거예요. 차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단순히 배열의 모양만 바꿀 때 사용하는데, 이거를 머신러닝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딥러닝 라이브러리, 예를 들면은 텐서플로우 같은 곳 있죠. 이런 곳에서는 영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읽어드린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막 바꾸는 용도로 사용해요. 자주 사용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제가 그냥 1이라는 값으로 채워진 배열을 하나 만들 거예요. 4, 3, 28, 28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제가 임으로 만들었지만요, 뭘 의미하냐면은 28 곱하기 28 짜리 이미지, 그런데 채널은 3개, 채널이 3개라는 것은 RGB 값 정보를 포함한다는 뜻이죠. 그 이미지가 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야겠죠, 당연히. 뭐 28 곱하기 28 4차원이라면 맨 뒤에는 열, 그 앞은 행, 그 앞은 깊이, 그러니까 채널이 3개니까 3, 28, 28로 만들어지고요. 그런 이미지가 4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쉐이프 출력해보면은 4, 3, 28, 28 나오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요, 채널 정보를 가장 마지막 위치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배열의 차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때 사용하는 것이 트랜스포스라는 함수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요, 변수를 받아서 나중에 쉐이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지스 점 트랜스포스 하고요, 거기 안에 리스트 또는 튜플로 집어넣는데 뭐라고 집어넣냐면요,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쉐이프에 몇 번째 거를 갖게 할 건가 이거예요. 나는 0번째 거는 그대로 갖게 하고요, 두 번째 요소가 원본 이미지의 이 인덱스 요소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원본 이미지의 3 인덱스 요소가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1 인덱스 요소가 되게 할 거예요 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기 이미지 4개는 그대로 첫 번째 축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널 정보를, 즉 RGB 값을 저장하는 것은 마지막 축에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크기를 저장하는 것은 1번 인덱스와 2번 인덱스에 저장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차원 내에서 배열의 모양을 바꾸고 싶을 때 트랜스포스라는 함수를 사용해요. 딥러닝 라이브러리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특히 텐서플로우나 케라스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요, 트랜스포스 함수를 알아두면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걸 실행시켜 보면요, 자, 이렇게 쉐이프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다음은 선형 연립 방정식 풀이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함수들을 이용해서 행렬을 이용해 선형 연립 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요. 앞에서 솔브란 함수를 한번 본 적 있잖아요. 솔브란 함수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식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점이 여러 개인 경우, 이 경우 연립방정식을 솔브란 함수를 이용해서 직접 풀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서 연립방정식이 해를 푸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점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 점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요, a와 b를 구하긴 해야 되는데 a 곱하기 32 플러스 b는 y는 17이죠. 17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64 플러스 b는 이번에는 24 그리고 a 곱하기 이번에는 96 플러스 b는 62 이런 식으로 여기 오른쪽 아래 x와 y 데이터를 가지고 a와 b를 구하기 위한 식을 쭉 만들면은 x 그리고 y 값들이 표현되고 a와 b들이 표현되겠죠.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빨간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요 식을 행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은 a와 b는 오른쪽에 별도의 행렬로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x값들과 b에는 1이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b에는 1이 곱해지는 거니까 x값들과 1들이 새로운 행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a와 b를 x라는 행렬로 놓고요. 그 다음에 x값과 1들이 있는 거를 a라는 행렬로 놔요. 그러면은 y는 b라는 행렬로 놓을 수 있겠죠. 여기서 x 행렬을 구하면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행렬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행렬에서는 행렬의 역행렬과 자기 자신 행렬을 곱하면은 단위 행렬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행렬이 있다면은 a라는 행렬과 그 행렬의 역행렬 a하고 마이너스 1로 표시할게요. 마이너스 1. 이 역행렬을 곱하면은 이 결과는 단위 행렬이 되거든요. 물론 이 역행렬은 왼쪽에 곱하든 오른쪽에 곱하든 똑같이 단위 행렬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단위 행렬 곱하기 어떤 행렬은요, 그 결과는 자기 자신 행렬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ax는 b에다가 왼쪽에 a의 역행렬을 각각 곱해주면은 x는 어떻게 돼요? x는 a의 역행렬 곱하기 b 행렬이 되겠죠. 그래서 행렬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이 해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x 데이터가 딱 두 개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x 데이터가 두 개면은 a라는 행렬은 2×2 정방 행렬이 되거든요. 그런데 x 데이터가 아주 많죠. x 데이터가 많으면은 행의 수가 열의 수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럴 때는 직접 역행렬을 구하지 못하고요, 의사 역행렬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하는데, 의사 역행렬은 PIMV로 제가 표시했어요. 슈도 인버스라고 해서. 의사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은 현재 행렬을 왼쪽에 전체 행렬을 구해서, 그럼 정방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전체 행렬 곱했으니까 전체 행렬을 한 번 더 곱해서 의사 역행렬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행렬의 왼쪽에 전체 행렬을 곱하고 역행렬을 구했는데요, 반대로 오른쪽에 전체 행렬을 곱하고 역행렬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행렬의 왼쪽에다가 전체 행렬을 곱한 이유는 행의 수가 열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전체 행렬을 왼쪽에 곱해서 역행렬을 구하는 것을 left pseudo inverse라고 하고요. 이렇게 의사 역행렬을 이용하면은 데이터가 많더라도 선형 연립방정식 그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두 점 이용해서 제가 솔브란 함수 이용해서 해를 구했잖아요. 이 두 점을 행렬을 직접 만들어서 솔브 이용하지 않고 imv란 함수를 통해서 역행렬을 구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솔브를 한번 했으니까 여러 개의 점을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선형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요,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자, x와 y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니다. 32, 64, 96, 118. 슬라이드에선 점들의 위치예요. x, y 좌표값들. 이걸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a라는 행렬을 구해야 되는데, a라는 행렬은 c 언더바 이용해서 x와 그 다음에 mp.once 일들을 몇 개만큼 해야 돼요? x의 개수만큼 해야 하잖아요. once하고 여기다가 8 집어넣어도 되죠. 자, 그런데 8 대신에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리스트니까 len x, 그렇죠? x의 개수만큼 1을 만들어서 a라는 행렬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b도 만들죠. b는 y 값을 이용해서 그냥 만들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뭘 구해야 되냐면요, 의사역행렬을 구해야죠. 의사역행렬은요, imva라고 하죠. mp.linalg.imv imv 구했는데 a.t는 전체 행렬이잖아요. 전체 행렬을 a 행렬과 곱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a의 전체 행렬을 구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a의 의사역행렬이 구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weight와 bias를 행렬을 곱을 통해서 얻는 거죠. b와 a의 역행렬 구하면은 w와 b는 이렇게 0.8796, 그 다음에 27.3584 이렇게 나오죠. 기울기, 그 다음에 편향이에요. 이렇게 식이 구해지죠. 이 구해진 식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앞에서 매프로 라이브러리 임포트 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임포트 하지 않겠습니다. 매프로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는 부분은 메모장에다가 복사해 놓을게요. 커널이 재시작된 분은 저걸 타이핑해서 다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x와 y 이용해서 산점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여기다가 뭐도 그리냐면요, x와 w의 곱에 b를 더한 거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x는 x축의 값들이고요, 그 다음에 x와 w를 곱한 거에 b를 더한 거는 y축의 값들이에요. 이거 이용해서 플롯은 선그래프를 그려줍니다. build.show에서 그래프를 출력하도록 하면은 이렇게 직선식을 이용해서 직선을 그은 거죠. 만약에 파이썬 3.5 이상 버전이 아니라면은 행렬의 곱은 assign, 즉 골뱅이 이용해서 구할 수 없어요. 그때는 dot란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선형 연립방정식에 관련된 것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numpy 이용해서 선형대수학에 사용하는 함수들을 알아봤어요. 선형대수학의 이론까지 이 시간에 수업할 수는 없어서요, 선형대수학의 기본적인 함수들을 numpy에서는 이렇게 구현했어요 라는 것 정도만 했습니다. 오늘 한 것 중에 특이치 분해, 고유값, 고유벡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안 했잖아요. 그 부분은 요 과정에서는 언급되진 않고요, 나중에 머신러닝 들어가기 전에 기초통계 및 선형대수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설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과정에서 그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으니까요, 후에 머신러닝을 수강하실 때 그때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numpy의 선형대수학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판다스 패키지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